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콜럼버스 대 토론토. 자, 일단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공격수 1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3명 그리고 윙어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뭐 지금 중원에서의 전력 손실이 굉장히 큰 그런 좀 토론토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자, 일단 이제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폼이 좋은 내슈빌 상대로도 우세한 경기력을 보이며 무난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좀 폼이 많이 올라온 그런 콜럼버스라 볼 수 있고, 자, 이런 좀 콜럼버스와 다르게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5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하며 좀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최근 좀 양 팀의 그런 좀 분위기가 다소 좀 상반되어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콜럼버스가 토론토 진영에서 좀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좀 길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중원에서의 뭐 전력 손실도 좀 크기 때문에 콜럼버스 상대로 중원 싸움에서 많이 밀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측면 수비가 취약한 토론토이기 때문에 콜럼버스가 좀 측면 위주로 공략을 하면서 어느 정도 공격도 주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왜냐면 이제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좀 측면 전개가 좀 좋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측면 수비가 취약한 토론토 상대로 좀 측면 위주로 공략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말씀을 해드립니다. 네. 자, 뭐 일단 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크게 좀 코멘트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현재 뭐 양 팀의 흐름, 뭐 경기력 모두 지금 차이가 크고, 그리고 더불어 지금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큰 전력 손실까지 이제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콜럼버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콜럼버스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보도록 할게요. 콜럼버스 승 보는 경기. 네, 이거는 기준점이 3.5라고 해도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3.5 기준 오버. 자, 일단 미축 같은 경우에는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프로토 기준 번호까지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콜럼버스 승 같은 경우에는 252번 승, 그리고 3.5 기준 오버는 254번 패. 자,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몽레알 대 밴쿠버. 자, 일단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그러면서 좀 전체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몽레알이라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는 거의 승이 없을 정도로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큰 그런 몽레알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2경기 연속 지금 3골 이상을 넣으며 공격 흐름이 좋은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이제 특히 이제 직전 경기 홈 미네소타 상대로 3골을 넣은 거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사실 이제 이 두 팀이 맞붙으면은 거의 매번 이제 홈팀이 이겼을 정도로 홈팀이 극강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뭐 밴쿠버가 몽레알 홈에서 마지막으로 이긴 게 7년 전이고, 그 이후에는 몽레알 홈에서 이제 밴쿠버가 전패를 좀 기록할 만큼 굉장히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여왔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지금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런 좀 상성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몽레알이 많이 유리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자, 다만 지금 문제는 몽레알 역시 뭐 이제 피에테, 초니에르, 뭐 이제 워터만 같은 그런 좀 핵심 전력들의 결장이 많다 보니까 전부 다 지금 전력이 좀 많이 약한 상태고, 그리고 최근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수비도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뭐 몽레알이 홈이라고 해도 좀 더 고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게다가 뭐 지금 전반적인 뭐 경기력도 뭐 밴쿠버가 이제 밀릴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좀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물론 뭐 이제 상성적인 부분에서는 몽레알이 좀 많이 좀 우위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점을 제외하고는 크게 좀 몽레알 쪽이 메리트가 있다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밴쿠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 저는 요거는 밴쿠버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밴쿠버 승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그리고 2.5 기준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양팀 다 충분히 좀 득점을 할 만한 그런 좀 여러 개 있는 좀 팀이기 때문에, 일단 뭐 수비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네. 그래서 이거는 오버까지도 같이 보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밴쿠버 이제 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255번 팩, 그리고 햄무 같은 경우에는 256번 무, 마지막으로 2.5 기준 오버는 257번 팩. 자,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랜도 시티 대 DC 유나이티드. 자, 일단 이제 올랜도 시티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 없어요. 그리고 이제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주전 공격수 1명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뭐 이제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로 괜찮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한동안 긴 무승 행진을 이어가다가 최근에는 좀 다시 살아나는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네. 게다가 이제 최근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공격 흐름도 살아난 그런 지금 올랜도 시티라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황으로 긴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여전히 수비가 많이 안 좋다 보니 실점 또한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동부리그 중에서 몽레알과 더불어 가장 이제 실점이 많은 팀으로 좀 수비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도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전반적으로 템포 빠른 경기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측면 전개가 좋은 그런 좀 올랜도가 어느 정도 좀 측면 수비가 취약한 좀 DC 유나이티드 상대로 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뭐 올랜도 시티가 홈에서 좀 주도권을 잡으며 좀 측면 위주로 공략할 만한 경기일 수 있고, 그리고 양 팀 다 기본적으로 라인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DC 유나이티드가 공격적인 플레이를 주로 좀 구사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 역시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드려봤네요. 자, 다만 근데 현재 지금 흐름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반면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침체기이기 때문에 이런 양 팀의 그런 좀 흐름적인 부분과 뭐 경기력 차이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올랜도 시티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올랜도 시티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지금 뭐 현재 DC 유나이티드가 뭐 수비가 안 좋지 뭐 공격이 안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올랜도 시티 상대로 이제 좀 득점을 넣을 만한 그런 저력이 있고, 그렇게 많이 흘러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버사이드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랜도 시티 같은 경우는 프로토 기준 258번 승, 그리고 2.5 기준 오버는 260번 패. 이렇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스틴 대 뉴욕시티. 자, 일단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
그리고 UCT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원정과 달리 이제 홈에서는 경기력이 괜찮은 편이고, 특히 득점력에서 원정과 차이가 심합니다. 네. 왜냐면 이제 이번 시즌 뭐 오스틴이 원정에서 좀 총 득점한 골이 단 5골밖에 좀 넣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득점력 편차가 이제 큰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도 이제 이번 경기는 오스틴이 아무래도 홈에서 좀 경기를 좀 치르다 보니까 좀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기대해볼만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자, 그리고 이제 UCT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올랜도 시티와 몽레알을 연달아 잡으며 연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그런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의 UCT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패 중으로 성적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최근 원정에서는 이렇다 할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며 공격 흐름이 그렇게는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UCT가 이제 좀 홈에 비해 이제 원정에서는 공격 전개가 다소 좋지는 못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근데 뭐 원정에서의 UCT도 UCT긴 하지만 오스틴 역시 최근 득점력이 많이 좀 저조한 편이고, 그리고 롱볼 비중이 커 공격 전개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오스틴도 공격에서 다소 안 풀릴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뭐 현재 뭐 오스틴의 뭐 공격력 또한 믿을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경기가 만약에 UCT가 홈이었다고 하면은 많이 좀 유리할 만한 좀 매치였을 건데, 하지만 이제 지금 UCT가 홈이 아닌 원정이고, 그리고 원정에서 경기력이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을 좀 고려하면은 확실히 좀 원정에서의 UCT 정배 사이드는 다소 좀 리스크가 커 보입니다. 그렇죠. 자, 게다가 뭐 이제 홈에서의 오스틴도 나름 좀 경쟁력 있는 팀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오스틴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오스틴 프랜스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고,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무승부도전, 그리고 어느바는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죠. 자, 그래서 이제 오스틴 프랜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265원 승, 그리고 무승부 같은 경우에는 264번 무, 그리고 2.5 기준 언더는 266번 승.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솔트레이크 대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일단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전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휴스턴 상대로 3대 역전승을 거두며 빠르게 흐름을 전환했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 출전이 불투명했던 그런 핵심 공격수인 그리고 아랑고가 정상 출연하며 이제 출연이래요, 죄송합니다. 정상 출전하며 이제 제 기량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아랑고의 그런 정상적인 컨디션과 더불어 이제 솔트레이크에는 좀 국대에서 복귀한 좀 주전 선수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지금 뭐 거의 풀 전력을 갖춘 그런 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최근 원정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기대 이상의 모습 보였지만 직전 경기 뉴잉글랜드 상대로 원정에서 지며 좀 원정 무패 행진이 끊기고 말았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양팀 다 이제 공격 템포가 빠르고, 그리고 특히 좀 침투 플레이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봐요. 자, 다만 뭐 지금 최근 뭐 공격 전개나 안 그러면 이런 공격 흐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솔트레이크가 더 낫다 보니 좀 공격에서는 더 약간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지금 솔트레이크의 홈에서의 경기력이 워낙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솔트레이크가 애틀란타 상대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원정 성적이 많이 좋긴 하지만 그런 약간 좋은 성적에 비례 원정 경기력이 좋다고 말하기는 좀 다소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좀 이번 경기 역시 애틀란타의 원정 경기력을 좀 무지곶대로 좀 믿기는 많이 좀 애매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최근 홈에서의 그런 솔트레이크의 경기력이 좋고 그리고 선수들도 많이 돌아오면서 전력도 어느 정도 많이 좀 보강되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홈팀인 솔트레이크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솔트레이크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레알 솔트레이크 승. 그리고 3.5 기준은 요거는 네 오버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솔트레이크 승에 3.5 기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솔트레이크 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274번 승, 그리고 3.5 기준 오버는 276번 패.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미축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몇 개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신시내티 대 이제 인터 마이애미. 저 요거는 네 승패보다는 고배당잡이로 신시내티 햄무나 무승부전사 골라가는 경기. 네, 어느거 본다고 하면 요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 기준 언더. 자,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대 레드불스. 자, 뭐 상대 전적에서는 필라델피아가 압도를 하긴 하지만 최근 뭐 경기력, 흐름 이런 건 전부 다 레드불스가 좋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 약간 뭐 압도적인 상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패 본다고 하면은 레드불스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레드불스 프랜승 보는 경기. 네, 안 그러면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레드불스 원정 수비가 이제 좀 많이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필라델피아야 뭐 홈 원정 상관없이 지금 뭐 수비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충분히 오버가 날만한 경기지 않나 싶어서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애틀 대 뉴잉글랜드. 네, 이 경기는 저는 시애틀 승. 네, 어느 본다고 하면 언더. 네,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미국 축구 분석도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